반갑습니다. 심리학다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에 이렇게 뭐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막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정말 힘들었던 상황을 막 개선이 돼요. 그죠? 전문가가 탁 구세주처럼 모든 것을 한 방에 탁탁탁탁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탁 하면 갑자기 불행했었는데 갑자기 행복해지고, 지옥이었는데 천국으로 가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런 프로그램들 너무 많죠. 네, 인기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다음에 금쪽 같은 내 새끼, 결혼지옥, 뭐 오은영 씨 나오죠. 많은 분들이 신뢰하고 좋아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제공하죠. 그런데 이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거는 동일한 포맷의 백종원의 골목식당, 그 다음에 강영욱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와 동일한 포맷입니다. 전문가가 등장하고 전문가가 조언을 하고 개입을 하면 무엇인가 확실하게 바뀐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착각해요. 다큐멘터리, 리얼리티, 현실이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든 것은 다 예능입니다. 네, 저도 상담을 하는 입장인데 사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 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아무리 대단한 전문가고 아무리 뛰어난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을 다 고칠 순 없죠.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것들, 이런 프로그램들은 감정의 소비,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감정을 발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솔루션 예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프로그램은 저는 솔루션 예능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솔루션 예능은 과연 어떤 포맷, 어떤 구조로 완성이 될까요? 크게 5가지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문제 제시입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을 강조하죠. 프로그램 도입부에 충격적인 상황을 막 클로즈업합니다. 아이가 막 뭘 때려 부수고 있고 배우자는 갑자기 막 밥 먹다가 밥상 없고 막 집을 나가버립니다. 가출해요. 그죠? 식당 음식은 도저히 먹을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면 시청자는 어떤 느낌이 들죠? 저게 실화냐? 와, 말도 안 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극을 받고 프로그램에 몰입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의 그 심리적 기제는 시청자들이 도덕적 우월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판단 욕구가 자극되게 됩니다. 남이 불행한 거, 남이 힘든 거 이런 거 보면서 야, 나는 양반이네. 우리 집에는 착했네. 이런 식으로 도덕적 우월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남을 지적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존감이 낮을수록 남한테 지적질하고 남을 판단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시작을 문제 제시부터 시작되고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찰 파트입니다. 불편한 리얼리즘이 반복적으로 보여지게 되죠. 관찰 카메라는 문제의 상황을 장기간 보여주게 됩니다. 전문가와 MC는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과 리액션을 보여줍니다. 어머머머, 어떻게, 막 이러죠. 그죠? 멘트는 그렇게 정확하게는 안 합니다. 이때는요. 요 정도로. 탄성, 한숨, 이런 거. 그 다음에 좌절하는 표정,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관찰 파트에서 불편한 리얼리즘은 아이의 이상행동. 그죠? 자폐기를 보인다거나, 아니면 틱장애를 보인다거나, 또 아니면 배우자의 무책임한 행동.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컵라면만 먹고, 게임만 하는 남편. 이런 거 보여주죠. 그 다음에, 식당이 주방인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들, 그 다음에 더러운 위상 상태, 이거를 아주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작동하는 심리적 기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관음 욕구가 작동이 됩니다. 몰래 쳐다보는 거죠. 남의 집 쳐다보듯이. 그죠? 거기다가 정서적 동일시. 네. MC 전문가가 그 정서적 동일시를 유도합니다. 아이고, 어떡해. 어머머머머, 어떡해. 이런 표정들. 이것이 결국
정서적 동일시를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시청자의 분노를 유발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때 시청자의 감정에는 불이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네, 중간에 리액션이 들어갑니다. 분노를 아주 강화시키죠. 우리가 불을 붙인 다음에 어떻죠? 바람을 더 붓거나 아니면 뭐 장작 같은 걸 더 던지듯이 이렇게 됩니다. 이때 전문가라는 사람, 또 MC는 분노하면서 비판하게 되죠. 여기서 도덕적 심판자의 포지션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완전하게 시청자는 이 전문가의 의견에 동조하게 됩니다. 이럴 때 많이들 이야기하죠? 뭘 얘기해요? 이건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망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남편의 무책임이 원인이네요. 그죠? 이건 장사라고 볼 수가 없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시청자들은 정당화된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화를 내도 당연한 거야. 이렇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대리처벌에 쾌감도 느끼게 됩니다. 맞죠? 전문가 MC가 혼을 내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거기서 그것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들어요? 아, 시원하다. 저 혼날만 했어. 아유, 너무 까부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등장을 하니 당연히 솔루션을 제공해야겠죠. 여기서 희망의 서사가 만들어집니다. 전문가는 개입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당사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훈훈한 장면이 연출되죠. 예, 눈물이 뚝뚝 흘리고 갑자기 개선이 되고 뭐 손님이 하나도 없던 매장이 갑자기 줄을 서기 시작하고, 그러나 사실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잠시의 변화 또는 그것을 시도하는 모습 정도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여기서는 이 심리적 기제,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카타르시스, 그 다음에 희망 제공. 그래서 이 시청자들은 계속 TV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덫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후속 회차를 예고하죠. 불안과 호기심을 다시 제공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에 후크를 또 던집니다. 예고편에. 하지만 다음 주에 더 큰 위기가, 뭐 집에 돌아온 남자가 갑자기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식이죠. 그죠? 그러면 시청자들은 변화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심리적으로 감정에 중독될 수밖에 없고 다음 회차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자, 제가 정리한 바에 의하자면 5단계에 거쳐서 이런 이 솔루션 예능은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문제 제시. 두 번째, 관찰. 세 번째, 리액션. 네 번째, 솔루션 제공. 다섯 번째, 예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제시 때 시청자의 감정은 어떨까요? 네, 맞아요. 충격과 분노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작의 의도는 뭘까요? 맞아요. 몰입을 유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 관찰은요. 시청자의 감정은 불편함과 이제 판단하려고 해요. 옳고 그름. 뭐 나쁜 쪽으로 더 판단을 하겠지만 그렇게 되죠. 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 제작의 의도는 감정을 몰입한다. 감정을 몰입시킨다. 이것이 목적이 되죠. 자, 세 번째입니다. 리액션 단계죠. 이때는 정당한 분노, 그저 공분이라고 하죠. 함께 분노를 하는 감정을 시청자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제작의 목적은 뭐죠? 정서적 결속입니다. 전문가와 MC와 시청자가 하나의 감정을 묶어서 이제 어떻게 되죠? 출연자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안 좋잖아요. 진정으로 누군가를 도와준다라고 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서슴없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솔루션 제공. 네, 이때는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동과 눈물의 서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제작의 의도는 뭘까요? 카타르시스, 정화, 출연자, 그 다음에 시청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맞죠?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또 여기서 끝나면 되나요? 안 되죠. 예고합니다. 시청자들은 불안과 궁금증을 느끼게 되고 또 제작 목적은 다음 회차를 유도,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제작 의도가 됩니다. 자, 각각 그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는 것이 이런 이 솔루션 예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문가는 전문가의 역할 이외에 심판자와 구세주의 역할, 즉 1인 3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TV 프로그램 안에서의 오은영, 백종원, 강영욱은 신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옳습니다.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네, 어떤 전문가라도 단시간 내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확실하게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 자, 거기다가 문제 당사자는 뭐가 되죠? 도와주는 대상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이 솔루션 예능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만들까요? 양분해서 만들죠. 흑백 논리로 만들어 놓습니다. 뭐예요? 악역 아니면 희생자. 두 가지의 위치로 딱 만들어 놓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악인인데 행동은 악인인데 정말 착한 사람이 있고요. 또 아니면 행동은 너무 선한데 걸리지만 않았다 뿐이지 속은 너무너무 나쁘고 사악한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다면성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의 당사자들은 정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다양성을 해집고 하나하나의 어떤 그 장점들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너무 단순화시킵니다. 그냥 네가 그랬으니까 너는 악역, 너는 이랬으니까 피해자. 이렇게 딱 선악구도 흑백 논리로 딱 만들어 놔요. 그래 놓고 거기에 충실하게 역할을 부여하고 편집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빌런도 희생자도 이 구원자, 전문가의 솔루션에 갑자기 회개를 하고 은총을 받은 듯이 갑자기 개선이 되고 막 이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자, 그럼 시청자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대리 체험자, 그 다음에 심판자의 역할을 합니다. 집에 누워가지고 아유 엄마가 잘못했네, 아유 남편이 너무하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세 역할이 각각 모여서 감정을 그냥 소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나아지는 건 없어요. 오히려 더 나빠질만 나빠졌지 좋을 일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다루면 결국 결과는 나빠질 수밖에 없죠. 백종원 씨의 골목식당 그 후기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폐업한 경우들이 많이 보인다, 네, 보고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이들을 다루는, 그 다음에 부부를 다루는 이 문제 해결 솔루션 예능도 똑같은 지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들이 왜 이렇게 유행을 할까요? 그거는 인간의 본성에, 인간의 마음에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또 행복을 얻는 그런 아주 이상한 심리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샤덴 프로이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누군가가 나아지고 좋아지고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얄궂은 심리를 발산하고 싶어서 쟤보다 내가 좀 낫네, 아이고 못돼 처먹었네,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 거고, 방송국에서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전문가랍시고 누군가를 내세우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이 빈약할수록 인간은 타인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재미있고 아기자기하고 가득 풍요롭게 차 있다면, 그러면 더 이상 타인의 삶,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누구네 집 아들이 뭐 했대더라, 무슨 부부가 바람이 났대더라, 이런 거 관심이 덜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내 하루하루, 내 시간을 정말 알차고 소박하게라도 채우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TV 속 전문가가 나의 행복을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아셨죠? 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